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명리학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토에 이어서 천간 기토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는 이제 토의 오행에서 양적으로 분화된 천간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설명드릴 때 이제 그 기운 자체가 이제 그 큰 산, 그래서 그 기적인 현상으로 그 기운이 우원하게 나타나는 큰 산 같은 그러한 성질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토이면서도 사실상 토의 본질인 그 흙에 대한 설명이 사실상 부족한 것이 이제 무토예요. 그래서 무토는 그만큼 그 본질이 양토라는 그 의미에서 보면은 흙의 본질적인 접근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반면에 기토는, 자, 오늘 설명 물론 드리겠지만, 이런 기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적인 것보다 음의 토로서 질적인 면이 부각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흙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또 판서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 자, 기토는 음의 토로서, 자, 그 질적인 면에서의 토를 의미하기 때문에 흙 자체를 나타내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기토의 그 어떤 흙, 토양의 성분,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부합되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목화, 갑과 을, 그 다음에 병정,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울 금수인, 경금, 신금, 임수, 개수의 중앙에 위치하는 거죠. 이 토라는 것이 중앙에 위치하는 거죠. 중앙. 근데 이제 양토는 무토고 음토는 기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저번에 음양의 분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무토가 되면 양의 기운이 극대화돼서 무성해지는 구간을 거치다가 기토를 만나면 이제 드디어 양의 극대화가 멈추고 음의 기운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약간씩 음쪽으로 꺾여 들어가고 양쪽으로는 꺾여 들어가는 이런 곡선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토가 이제 음양 구분에서는 양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기토가 음을 나타내긴 하지만 음양의 전반적인 분포인 대음양 관계에서는 토 전체 영역은 대체적으로 양의 기질을 많이 띱니다. 그렇지만 기토는 그 중에서도 음토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기토는 음토의 기질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음양의 기질을 동시에 다 가졌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무토는 음의 기질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그 범용성,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음양의 기질을 골고루 갖고 있다는 면에서는 무토보다 기토가 훨씬 영역이 넓고 이렇게 각 분야에 대한 수용성이나 포용성도 넓은 편이죠. 한쪽의 기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양쪽의 기질을 다 갖고 있으니까 본인은 그런 양면성에 대해서 수용을 잘 하는 형태, 그리고 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포용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힘, 또는 중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기토에게 있는 하나의 그러한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토라는 것이 본연의 어떤, 토는 흙 속에다 모든 것을 다 저장하고 비축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일반적으로 축장의 성질, 축장의 성분, 이런 것이 강한데, 이런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포용성, 이렇게 다 품어주는 이런 걸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축장의 성질. 그렇게 되면, 자, 이것을 통해서 흙 본연의 어떤 성질이니까 이것이 토양을 통해서 만물을 생육시키는 그런 성질,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토는 이런 설명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무토보다 기토가 실제로 사주 주인공들이 훨씬 더 포용성도 크고 이렇게 온화한 편이에요. 무토는 좀 웅원하고 좀 기질이 강한 반면 기토는 부드럽고 훨씬 더 온화한 성격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키워드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그래서 물상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는 보통 이제 기름진 땅, 그래서 기름진 땅, 좋은 땅이죠. 그래서 옥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옥토 또는 문전옥답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아주 부드러운 텃밭 같은 그런 것이 이제 문전옥답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원 지역이라든지 구릉지 또는 동산 이런 의미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토는 높은 산, 태산 줄령 뭐 이런 성질이 있었지만 기토는 이런 동산, 작은 구름성 지혜 그런데 그런 곳을 많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름진 땅의 옥토를 설명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가 만물의 배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자, 이런 만물을 길러내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런 것을 비유하는 인간관계의 대표적이신 분들이 누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 어머님들이죠. 어머니들이 이제 이런 집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가정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만물을 배양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포용성이 매우 높다. 포용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포용성이 높다 해서 무조건 다 받아주고 뭐 기토이신 분들은 전부 다 뭐 포용만 하느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타간에 비해서 다른 십간에 비해서는 이런 포용성과 인화단결에 대한 그런 성질이 매우 강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성격 성질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사주 분석을 해보면 기토로 태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온화하시고 이게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뭐 인간관계 중심적 위치를 통해서 이 포용성에서 이제 인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단결을 이끌어내는 단결을 해줄 수 있는 중재자 역할. 자, 그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뭐 회사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각 회사의 부서들이 있는데 뭐 인사과도 있고 뭐 총무과도 있고 자재과 뭐 격리과 많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총무과 같은 데는 어때요? 모든 회사의 전반적인 일을 다 챙겨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조직 사회에서의 어떤 회사 같다 그러면은 이런 총무과 같은 역할 이런 거를 이끌어내는 어떠한 성질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 사주 주인공, 기토의 사주 주인공들이 무토처럼 그럼 강하고 후중하고 완고하고 그분들만 그런가? 이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는가? 이 기토는 그럼 포용만 해주고 인화단결만 휩쓰고 내고집을 부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그 자기 주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주장과 의견이. 그래서 기토가 온화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어떠한 나름 내면의 고집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양면, 이면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토는 토다. 기토도 토는 토다. 당연히. 그래서 그분들도 당연히 자기 의견이 있고 하니까 대화를 할 때는 이 사주 주인공인 기토를 만나서 대화할 때는 이제 그런 면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기토 천간으로 태어나신 우리 사주 주인공들의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게 되면은 우리 신체에서는 똑같이 무토처럼 이제 근육계 전체를 나타내고요. 또한 장기에서는 이제 오장육부에서는 이제 비장이 됩니다. 비장.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말한 그 무토가 이 무토가 이제 위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비장이 인 이 기토하고 이 합쳐서 비위 이렇게 설명을 하죠. 비위. 아우, 당신은 비위도 좋아.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토끼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게 하나는 비장과 지라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 비장을 여러 가지 소화, 담즙을 분비함으로 해서 위의 소화를 돕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비장의 역할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기가 배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토에 이어서 음토인 천간 기토에 대한 성질을 한번 설명드렸어요.
같은 토지만 서로 토의 그런 성질이 상이하게 포용성이란 어떤 단어를 가지고도 서로 상이하게 크게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분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토의 오행이 분화된 각각의 천간이 무토기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경금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